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동영상으로 볼 텐데요. 동영상을 볼 때에 영상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응급처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며 시청해보세요. 가슴을 누르세요. 누를 때 팔을 쭉 펴면 훨씬 쉽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술. 이 중요한 기술을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워본 적 있으신지요? 영국에선 학교 정규 교과에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법을 도입하자는 캠페인이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심장마비 시 6분 안에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율은 3배 이상 증가하지만 영국 성인 95%는 응급처치를 할 줄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학생이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 응급처치법을 배운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국 심장재단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국가의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영국의 최대 3배 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10명 중 1명이 생존하는 영국. 하지만 노르웨이에선 빠른 응급처치로 4명 중 1명이 생존합니다. 노르웨이는 1960년대부터 학교 교과 과정에 응급처치법을 포함시켰죠. 2005년부터 11세 이상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덴마크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활용하는 일반인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었고 심장마비 생존율도 3배 높아졌습니다. 영국은 오는 2020년부터 응급처치 수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학교 교육을 통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면 젊은이들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응급처치법 수업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며 생사 앞에 무력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세대로 성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응급처치 수업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동영상 잘 보았나요? 덴마크나 노르웨이처럼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방법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더 많이 활용하며 심장마비 생존율도 더 높다고 했죠. 이러한 이유로 영국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방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채택하려는 과정에 있고 우리나라도 점차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응급처치 방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심폐소생술.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1,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알기. 활동 2,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 익히기. 활동 3,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알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이 활동을 멈추어 혈액순환이 멈추었을 때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을 압박하고 폐에 호흡을 불어넣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 또는 사망을 지연시키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 기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능한 빨리, 즉 환자 발견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늦어도 4분 이내에 시작되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 몸으로 피를 뿜어내주던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몸의 세포에는 산소 공급이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며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6분이 지나면 뇌가 죽는 뇌사 상태가 되며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늦어도 4분 이내에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면 뇌 손상 없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진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 등의 장애를 입을 가능성도 최소화되어 일상생활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크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으로 구성됩니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입니다.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가 한 세트이지요.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숨을 쉬거나 움직일 때 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익혀볼까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환자를 발견하면 현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변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도와줄 사람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즉,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인에게 119 신고 요청을 하며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번째, 환자의 호흡이 있는지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환자의 반응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합니다. 앞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차근차근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 상황을 파악합니다. 주변에서 불이 나고 있거나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는 없겠죠. 주변의 상황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둘째,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할 때는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만약 환자가 반응이 있다면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다면 심장이 멈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셋째, 재빠른 도움 요청이 필요합니다. 주변인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넷째,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직접 119에 신고를 한 뒤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5째,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때는 가슴이나 배가 오르내리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면 즉시 가슴 압박이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을 시작하기 전 환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옥죄는 벨트나 넥타이 등은 풀어주세요. 바닥이 울퉁불퉁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척추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처럼 푹신한 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심장을 압박하는 힘이 침대 매트리스로 흡수되어 심장 압박에 효과가 없습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 확인을 위해 환자의 윗옷을 벗기고 정확한 위치인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을 확인합니다. 양 젖꼭지를 이은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팔꿈치를 펴고 어깨, 손목, 바닥을 수직으로 위치합니다.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림에서처럼 팔꿈치는 펴고 어깨와 손목, 바닥이 수직으로 위치하게끔 자세를 잡습니다. 가슴 압박을 할 때에 손가락을 쫙 펴고 두 손을 깍지 껴 포개어 줍니다. 손의 가장 두툼한 부분인 손꿈치는 가슴에 붙이고 손가락 끝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분당 100회에서 120회의 속도로, 즉 1초에 2회 정도로 5cm의 깊이로 빠르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주어야 합니다. 힘을 빼더라도 손은 절대 가슴에서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답니다. 손을 가슴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며 압박을 하다 보면 환자의 가슴뼈나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슴에서 손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가슴 압박 30회 후 인공호흡을 시작해야 하나 인공호흡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도해야 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가슴 압박만 지속해 주세요.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은 계속합니다. 이렇게 환자가 쓰러졌을 때 가슴 압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상인 사람에게 장난삼아 심폐소생술 연습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동영상으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101동 1004호입니다.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우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심폐소생술 사진을 보고 순서를 한번 맞추어 볼까요? 5가지 그림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장 상황 파악하기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상황 파악 후에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야겠죠? 환자 반응을 확인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주변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119 신고를 하고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은 있는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호흡이 없다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니 벌써 여러분도 심폐소생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앞에서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은 4배 이상 상승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어디서 봤나요? 학교에서 보지 않았나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공공기관, 즉 학교나 지하철역, 아파트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랍니다. 기계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는 것도 있고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를 따라주세요. 들은 대로 패드를 하나는 오른쪽 쇄골뼈 아래에 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패드를 붙이는 동안 가슴 압박을 지속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환자 주변에서 떨어집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데 이때에도 가슴 압박을 멈추지 마세요. 만약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환자 주변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 후 버튼을 누릅니다.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실시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2분마다 재작동되므로 재작동되기 전까지 가슴 압박을 지속합니다. 그럼 그림과 설명으로 알아본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차근차근 해보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자주 복습하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심폐소생술에 익숙해져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간단한 퀴즈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쓰러졌을 때 늦어도 몇 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정답은 4분입니다. 두 번째, 가슴 압박을 할 때에는 어느 위치에 손꿈치를 대고 몇 센티미터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몇 회 압박해야 할까요? 정답은 가슴뼈 아래의 2분의 1 지점. 쉽게 생각하면 양 젖꼭지를 이은 중앙선에 5cm 깊이로 30회 압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기계를 사용하면 쓰러진 환자의 생존율이 4배나 상승하는데요.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우리 주변 공공기관, 학교나 지하철역,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위치해 있으니 지나다니며 눈여겨보면 유용하겠죠? 평상시 꾸준히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여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순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여러분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심폐소생술을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